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개인이 아닌 단체인데요. 정교모입니다. 전국 교수 모임인데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회원이 6천 몇백 명입니다. 엄청난 조직인데요. 오늘자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는데요. 제목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하라 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왜 있나? 우리나라는 왜 헌법재판소를 법원과는 별도로 설치해두고 있는가?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9명을 뽑아 많은 봉급을 주고 비싸고 안전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해서 호의호식하며 내키는 대로 정치 노름이나 사상투쟁하라고 두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한 국가원수이자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두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원리로 삼는 헌법을 짓부수라고 두었는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헌법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고, 헌법에 반하는 정당의 반역 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 두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9명 헌법재판관의 출세 사다리도 아니고 반헌법 정치 이데올로기의 실천 현장도 아니다. 2. 헌법재판소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를 기본 질서로 채택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그 구현 방안을 보장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이를 수호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인민 개인의 존엄과 커진 가치는커녕 자유와 권리가 존중 보장되지 않는 나라, 주권이 인민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 사상적 통일체, 그 통일체를 영도하는 노동당, 그 노동당을 영도하는 한 사람의 수령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이 그 수령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북한 불법 정권은 바로 이런 내용의 헌법이라는 것을 장식품으로 갖고 있다. 스스로 사회주의 헌법, 김일성, 김정일 헌법 으로 이름 붙인 이 문건은 철저히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재산을 박탈하고 창의와 자기개발의 욕구를 억압한다. 오로지 수령과 그 일족, 그에 아부하는 극소수 권력 집단의 영원 무궁한 부귀영화를 위해 2,500만 인민 대중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북한 반민족, 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을 수호하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3.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 반헌법 재판관을 탄핵한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그 수호자인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를 신뢰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불법 부당성과 헌법재판관의 사상적 편향성이 그 주된 이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 이외에도 다수이다. 심판 절차의 개시는 청구 순서에 따름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순서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도 급했는가? 탄핵 심판 절차는 심판 청구 이유인 국회의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한 판단 절차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이유는 국회 자신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소추의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등 한 개인의 의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 측 소추위원은 국회 의결 내용의 중요 부분인 소위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후에 마음대로 제외하기로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여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심판 절차를 속행하려면 새로운 국회 의결을 거쳐 청구 이후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위원과 의장이 국회인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엄 선포의 핵심적 사유였던 공직선거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부정 의혹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선결 과제에 관련한 정상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투표자 숫자 검증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를 전부 거부한 것이다. 또한 쌍방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에 엄격한 시간 제한을 가하여 사실 확인의 기회를 가로막고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해서는 그것을 국회 측에 마치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시키듯 제공하여 답변 내용을 미리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법은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파면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만 멋모르고 진지하게 애쓰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정치적 설득 및 타협 과정이 아니라 주장 사실의 존부를 확인한 위의 헌법을 적용하여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엄밀한 사법적 평가 과정이다. 그러므로 재판관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사상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과 같은 정파적 편향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자는 재판관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적격이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의 법원 내 사조직의 수장이었고 스스로 그 파벌 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그는 6.25 반공 호국 전쟁을 북한 괴뢰 집단의 남침에 대한 방어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으로 한 북침 전쟁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견해를 공개한 적이 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고 간첩죄로 장기 복역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또 다른 법원 내 파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이었고 그 친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운동 단체의 부위원장이다. 그는 형법상의 국가 모독죄 규정이 위헌이며 교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규정이 위헌이고 이적단체 찬양물의 취득 및 소지죄에 대한 국가보안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사전 서면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인물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성향은 분명 그들이 우리 헌법 2년간은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과 상황과 일부 재판관의 성향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재판관들이 과연 자신의 헌법 수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헌법 수호의 의지를 충실히 지니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자들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행위를 평가 심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된다. 그것은 헌법재판의 형식을 빌린 헌법 농락이며 헌법 수호를 사칭한 헌법 파괴이다. 우리는 모든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신념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 반헌법, 종북 용공 재판관을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로서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2025년 2월 10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이렇게 6천 몇백 명의 교수 모임에서 일갈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탄핵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는 겁니다. 탄핵당할 사람이 누구를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교모 성명문에서도 봤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계엄을 탄핵하려면 그 계엄의 명분인 부정선거를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증거를 다 기각시켰잖아요. 증거로 검토를 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퍼블릭 이 여론조사 기관 이너텍 시스템스에 의뢰해서 7일, 8일 조사한 응답자가 1,004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필요하다가 47.4, 필요 없다가 46.6, 필요하다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시스템 서버 점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시스템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한 거예요. 못 믿겠으면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못하게 영장 발부를 안 해요. 누가?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인 법원이. 그러니까 부득불 계엄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점검이 필요하다. 선관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면 점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올바른 거 아닙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지금 초스피드로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해요.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부르면서 막 그러니까 두 사람 나가기 전에, 두 사람 누군지 알죠? 좌파 두 사람 나가기 전에 빨리 3월 달에 탄핵시키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교모의 한 명 한 명이 6천 몇백 명인데 이분 한 분 한 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뭐 박사학위가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명의 박사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 뭐 또라이일 수 있고 아니면 이념에 치우쳐서 이상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6,500명의 박사가, 교수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성명서는 개딸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찬대 같은 이재명을 살려야 자기가 출세하는 놈들의 의견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보다도 평생을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6,500명인가 그래요. 이분들이 성명서, 헌법재판관들은 곱씹어서 읽을 필요가 있기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물론 큰일 나지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큰일 나요, 큰일 나.